만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10편입니다. 10편.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카메라 초점을 맞추지 않았네요. 이거 초점만 맞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오토 포커스가 돼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면 LSPL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XEM DN32H2라는 모델이죠. RS232 통신선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을 RS232래. RS485 통신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컴퓨터 가지고 이 PLC를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 마스터 쪽의 프로그램을 C# 윈폼을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죠? RS485 통신을 이용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9편까지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어떻게 쓰는지까지를 제가 9편에서 안내를 해드렸고, 오늘은 지금까지 한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연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약간 실전 예제 비슷한 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재미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일단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면 좀 빨리 끝날 것이고, 느긋하게 하면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이 6가지 예제를 충분한 어떤 설명과 함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10편에서 한번 가져볼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강민님이 항상 항상 빨리 와주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차차 오시는 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리고 오늘 공통적으로 PLC의 버튼 2개랑 램프 3개를 달아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통사항으로 모든 예제에 공통적으로 연결할 버튼과 램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오도록 하죠. 그림은 뭐 요 함에서 그려놓은 거 많으니까 요 좋네. 여기서 버튼 한 개만 떼면 되겠네요. 어씨, 드래그가 안 되네. 자, 그럼 버튼 한 개만 요 떼고. 자, 그러면 램프 쪽부터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램프가 3개가 있는데요. 램프는 플러스, 외우십시오. 플러스는 무조건 24V 그 터미널 블럭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24V는 전원에 연결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쪽 선이 그 인터페이스 단자대 IO 링크에 연결이 되는 거다. 이거 왜 지워졌지? 얘네들 있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 그림 보시면 플러스 쪽이 다 24V 플러스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마이너스 쪽 선을 순서대로 램프 1번은 여기 인터페이스 단자대에 A1번이라고 A11번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A11번. 그리고 램프 2번은 B11번이 두 번째 겁니다. B11번에 연결하고, 그리고 램프 또 2라고 해놨네. 램프 3은 A12번에다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그 안에 PLC 내부의 주소가 %QX 0.0.0이고 0.0.1이고 0.0.2가 되더라. 램프는 이대로 IO 링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버튼은 이거를
자, 버튼 1이라 부르고 A 1번에다 연결하고 요거를 버튼 2번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A 2번이 그 두 번째 게 아니고 B 1번이 두 번째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그재그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그리고 그때 주소가 %ix 0.0.0, %ix 0.0.1이더라. 자, 그럼 공통 이 24V 플러스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예제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예제 1번. 자, %ix 0.0.1에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ix 0.0.1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두 개 방금 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버튼 1번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버튼 2번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버튼 1번을 누르면 PLC 내부의 메모리에 있는 숫자가 업 카운트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2번 버튼을 누르면 다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 PLC의 물리 버튼을 눌러가지고 진행되는 그 상황들을 C샵의 폼에, 메인 폼에서 버튼이 현재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 여부와 현재 카운터 값이 몇인지를 모드버스 통신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출력해보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1번 예제입니다. 자, 그리고 PLC 코드는 ST 언어로 작성할 거니까 조금 이따가 ST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요 안에다가 때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버튼 두 개, 딱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 버튼 두 개가 PLC에 연결되었구나.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냥 내부적인 메모리만 쓸 거기 때문에 버튼 두 개 달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버튼 두 개, 램프 세 개.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보자. 여기가 근데 선이 왜 이렇게 짜리몽땅 해가지고 좀 별로네. 자, 신속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게 녹색 버튼, 이걸 버튼 1번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왜냐? 녹한다 마음. 손에 먼저 잡혔으니까. 그리고 이 빨간 버튼을 버튼 2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얘는 B1번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하고 똑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 램프 3개인데요. 램프가 3개인데 색깔 다른 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구분되게만 연결하면 되니까 대신에 플러스를 24V에 연결한다. 그게 포인트죠. 플러스를 24V에, 마이너스를 출력 단자에 연결해야 되니까 A11번에 한 개 연결해주고, 그 다음 요거는 램프 2번은 B11번이 두 번째 겁니다. A11번이 아니라 헷갈리지 마시고 딱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램프, 이 녀석은 A12번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상황이죠. 허이 들어가라. 자, 됐다.
자, 모든 게 다 연결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버튼 1번, 버튼 2번, 램프 1번, 2번, 3번, %IX 0.0, 0.0.1, %QX 0.0.1, 0.0.0, 1, 2 이렇게 총 5개의 뭔가 입출력 도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램프는 지금 당장에 쓰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 연결해 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G5000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프로젝트 이그젠플 10-1번 언어는 ST 그리고 CPU는 본인 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확인. 열 수 없다. 왜죠? 왜 열 수가 없죠? 잠깐만요. 항상 프로젝트를 이런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2-10 왜 안 만들어지죠? 큰일 났네. 다시 이그젠플 10_1 ST 뭐 갑자기 또 되죠?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목적에 맞게 항상 목적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변수 로컬 변수부터 등록해야 되니까, 자, 버튼 2개부터 프로젝트에다가 딱 추가를 하는 거예요. 스캔 프로그램의 뉴 프로그램 안에, 자, 여기 딱 요 지점이죠, 그죠? 베리어블 btn1 메모리 부울이고, 메모리는 %ix 0.0.0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 버튼 btn2는 %ix 0.0.1이더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1번 예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를 때 사람이 눌렀다 떼잖아. 이거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PLC 시리즈 하면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예요. 업 카운트 하거나 다운 카운트 할 때 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버튼의 디바운스 처리를 해야 하는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지금 녹한다처럼 딱 떠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버튼을 눌렀다가 떼잖아요. 그러면 이 PLC의 스캔 타임이 버튼을 누르면 눌렀다 안 눌렀다를 얘가 감지를 해요. 근데 그 한 번 스캔하는 거를 1스캔이라고 얘네들이 부르는데, 버튼을 눌렀다가 우리 그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 버튼을 한 번 눌렀다가 떼면 우리는 한 번인데 얘는 한 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몇천 번 누른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 눌렀다가 떼면 그게 1로 인식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은 버튼에 엣지를 검출하라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를 지금 해석을 하라는 말은 딱 예제 글자만 봐도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이, 버튼에 눌려진과 안 눌려짐에 엣지를 검출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엣지 검출을 위한 펑션 블럭이 기본적으로 2개가 필요하겠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두면 편하겠다, 그죠? 자, btn1의 엣지 검출을 위한 btn1 엣지라는 이름으로 하고, 타입은 상승 엣지를 검출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R 트리그. 이제 하도 하다 보니 이제 외웠습니다. 저도. 그리고 btn2의 엣지를 검출할 변수는 함수 이름은 그 btn2 엣지고, 또 마찬가지로 R 트리그. 이제 ST로 코드를 짜면 됩니다. 푸른 달림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버튼 1과 버튼 2의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업 다운 카운트를 구현하겠다. 그럼 업 다운 카운트를 구현하려면 현재 숫자가 몇인지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카운트 변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또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업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간다.
다운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내려갈 거예요. 근데 다운 버튼을 눌러가지고 하한 값이 얼만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한 값이 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선언해야 할 메모리가 음수를 포함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그러니까 변수 선언을 음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선언을 해야 된다. unsigned 형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닦아서 카운터라는 이름을 딱 붙여보죠. 카운터. 그리고 요 타입이 int랑 uint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라고 하면 당연히 int여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음의 값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인스턴스부터 등록을 한번 해보죠. R 트리거에 btn1의 엣지, 누구의 엣지를 검출할 것인가? btn1이죠, 그죠? btn1 접점을 얘가 검출을 할 거고, 자, 그리고 btn2의 엣지는 btn2 걸로 검출할 거고, 요래 딱 하면 되죠.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엣지가 검출됐다 안 됐다의 여부는 if btn1 엣지의 q가 true일 때 상승 엣지가 검출된 거니까 요때 뭔가를 하겠다라는 코드가 요 안에 들어가면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버튼 1이 눌려졌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이게 버튼 2가 눌려졌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때 카운트가 일씩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카운터 대입형 산자가 특이했다 그죠? ST는 카운터 더하기 1. 요거는 버튼 2는 다운 카운트입니다.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 끝난 거죠. 이 코드를 일단 PLC에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도 올리고 잠깐만요. 제가 USB 선이 그 포트가 남는 게 한 개밖에 없어 가지고 뽑았다 꽂았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자, 뭐 연결된 것도 문제 없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이제 PLC에 전원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접속 눌러가지고 개발 툴하고 PLC하고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 온라인 쓰기 눌러가지고 프로그램 작성된 거를 PLC 쪽으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런 모드 시켜준 다음에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 모니터 시작 누르셔가지고 요 카운터 값을 추적하면 되죠. 제가 버튼 1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자, 버튼 1번하고 2번 두 개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버튼 1번을 한 3번 눌러보죠. 1번, 2번, 3번. 카운터가 3 올라갔죠? 2번도 눌러보죠. 1번, 2번. 5 올라갔고, 다운 카운터를 10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마이너스 5라고 정확히 뜬다, 그죠? 그러면 지금 ST 언어 가지고 이 카운터 값을 변화시키는 거는 지금 크게 관심 없어요. 이제 C샵이 개입을 해가지고 저 카운터 값이 몇인지를 C샵이 알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이 현재 눌려졌냐 말았나 여부하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출발점이 지금 하는 이 절차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ST 언어로 해도 되고 레더 로직 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PLC에 돌아가는 무슨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언어로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제 CNET 설정 가겠습니다. 자, CNET은 RS48로 쓸 거니까 채널 리번을 써야 될 것이고, 채널 리번에 국번을 1번. 잠시만요. 이걸로 돼 있구나. 자, 채널 리번에 국번을 1로 해주고, 모드버스 RTU 서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설정에 보자,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을까? 요대로 세팅된 거를 그냥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대로 설정을 하고, 지금은
읽기 전용 영역에다가 카운터 값을 대입하도록 할게요. 읽기 전용 영역에다가. 그러면 지금 %MW0이라는 요 지점에다가 아까 카운터 만들어 놨던 그 변수를 저 메모리에다가 물려주면 지금 이 설정이 유효한 상황이다. 그거를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일은 어차피 코일 읽기 %ix 0.0.1이 시작 주소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버튼 두 개 읽어오는 거는 나중에 리드 인풋 레지스터, 이 리드 인풋 코일 디스크리트 인풋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요거는 리드 라이트 겸용이에요. 라이트 싱글 코일이나 라이트 멀티플 코일, 리드 코일스를 통해서 쓰고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세 번째에 있는 거는 리드 읽기 전용이, 이거 읽기 전용 레지스터 값입니다. 리드 인풋 레지스터만 쓸 수 있고, 네 번째에 있는 거는 레지스터인데 읽고 쓰기 겸용이라고 했어요.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나 그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는 없구나. 라이트 홀딩 레지스터하고, 그리고 리드 뭐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냐.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와 라이트 홀딩 레지스터. 그리고 읽어드리는 거는 뭐더라? 읽어드리는 게 리드 홀딩 레지스터네요. 리드 홀딩 레지스터와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 이게 세 개가 가능한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MW0이라는 16비트 공간에다가 요 설정은 그냥 안 건드릴 거예요. 그대로 확인 누르고 로컬 변수에 이 카운터 인트 값 지금 16비트로 돼 있습니다. 이 인트는 왜 16비트냐? 제가 초반에 그 안내해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그게 몇 쪽에 있느냐? 자, 찾아봅시다. 아씨, 어딨지? 잠시만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여기 인트, 키워드가 인트라고 된 거 잘 보시면 16비트다, 그죠? 레지스터 한 개를 편하게 지금 읽고 쓰기 위해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16비트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16비트가 넘어서면 살짝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리가 %MW0이다 이 말인 거예요. 워드 0번지에다가 집어넣어놨다. 그럼 지금 이 카운터 값은 마스터 쪽, C샵 쪽에서 리드 인풋 레지스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그 코일 값 두 개는 리드 디스크리트 인풋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메모리를 설정하는 과정인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코드를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변화가 생겼으니까 접속 쓰기 왜 근데 접속이 끊어졌지? 런 모드 해놓고, 자 이제 저는 PLC하고 요거와 접속을 끊을 겁니다. 왜냐면 USB 포트가 남는 게 한 개밖에 없어서. RS485 통신선은 이미 연결돼 있고요. 자 연결해 주죠. 이제 C샵 쪽에서 통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프로젝트는 윈도우 포맵이고요. PLC 10_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프로젝트니까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프로젝트 누get 패키지 관리 들어가시고 찾아보기에 nModBus라고 검색하시면 두 개가 나옵니다. nModBus nModBus 4 선택하시고 버전을 2.1.0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설치가 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은 일단 메인 폼에 시리얼 포트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시리얼 포트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들어갔다 그죠? 요래 놓고 메인 폼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코드 보기 들어간 다음에 제일 상단에 이 부분을 네임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자, using 모드버스 디바이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모드버스 디바이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 지점이 지금 C샵의 전역 변수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다가 전역으로 저 클래스의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모드버스 아니다. 뭘로 만들어져 있지? 제가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인가? 자, 보고 갈게요. 저도 기억 못 하니까. 보자.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네요.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 MSM이라고 줄여서 붙이겠습니다. MSM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 자, 그런 다음에 메인 폼에 여기 위쪽에 메인 폼으로 가서 그 폼을 더블 클릭하면 폼 로드 이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폼 로드 됐을 때 뭐 할 거냐? 이 부분에다가 모드버스 설정 관련된 부분을 요 안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시리얼 포트부터 설정하시면 됩니다. 시리얼 포트의 포트 네임은 컴퓨터의 어떤 핀에 RS485가 연결이 되어 있나? 저는 6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포트를 오픈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픈을 빡 해주고 그 다음에 MSM에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의 Create RTU 안에 시리얼 포트 얘를 잡아 넣어준다. 그 다음에 입 출력, 그러니까 송수신 타임아웃을 설정해 줘야 돼요. MSM 트랜스포트의 그 타임아웃, 리드 라이트 타임아웃을 100ms로 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약속하고 갑시다. 계속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트라이 제시도 횟수는 0. 한 번 보냈는데 실패하면 그냥 거기서 스탑. 최달수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모드버스 관련된 설정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해야 되는 작업은 라이트 하는 작업은 한 개도 없어요. 리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결과를 어딘가 출력할 수 있는 화면만 만들면 되겠죠. 자,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레이블 3개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레이블 3개와 결과를 약간 고전적인 느낌으로 텍스트 박스에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요거를 폰트를 좀 키워가지고 자, 이거는 버튼의 상태입니다. 버튼 1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를 인식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버튼 2번. 자, 이거는 그 카운터. 왜 이렇게 안 예쁘죠? 참. 디자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일단 바로 시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요. 중간에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한번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자, 아래쪽에 자, 버튼 가져오기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죠. 가져오기. 그리고 크기를 조금 크게 이 정도로. 자, 그럼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기본적으로 모드버스 관련된 부분은 트라이 캐치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러는지는 이제 묻지 마세요. 그냥 당연히 이렇다라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전송 실패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가 성공했을 때 실행할 부분인데 지금 해야 될 작업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져야 돼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그 요 안에 두 개 다 써도 되겠구나. 자, 첫 번째 작업은 버튼 1과 2의 코일 상태를 읽어온다.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카운터 값을 읽어온다인데요. 이거는 레지스터죠. 레지스터인데 중요한 게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리드 디스크리트 인풋입니다. 리드 디스크리트 인풋 코일로 가져야 되고 얘는 리드 인풋 레지스터로 현재 읽어와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PLC에 설정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 MSM의 리드 인풋스가 그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 국번이 1번이고 시작 번지 0번부터 해가지고 코일 2개입니다. 그래서 이 2개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반환값이 있죠. 읽어온 거니까 반환값이 있으니까 그 반환값은 코일은 부울 배열로 반환이 되더라. 자, 부울 마이 코일이라죠. 마이 코일. 이러면 코일 2개 읽어오는 거 끝났죠. 그럼 리드 인풋 레지스터. MSM의 리드 인풋 레지스터. 인풋스 아니고 인풋 레지스터에 국번 1번이고 시작 번지 0번지인데 16비트 한 개만 가지고 와라. 그럼 이 말이 현재 제가 등록해놨던 지금 이 말 자체가 %MW0을 가지고 와라 하는 거와 같은 거고 얘는 %IX 0.0.0하고 %IX 0.0.1 두 개를 가지고 와라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럼 얘도 가지고 오는 반환값이 있는데 레지스터는 Ushort 배열로 반환이 됩니다. Ushort 배열 마이 레지스터. 술방 안 하냐고요? 저 술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술방 안 합니다. 그럼 요 가지고 온 값을 각각 여기다가 텍스트 박스 1, 2, 3에다가 순서대로 탁탁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자, if 마이 코일 2개 읽어왔으니까 배열이니까 2개 요 안에 들어있겠다, 그죠? 마이 코일에 0번이 트루냐 펄스냐를 논하면 되겠죠. 트루면 버튼이 눌려진 거고 펄스면 안 눌려진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누를 때 카운터가 올라가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좀 뭐 싶긴 하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텍스트 박스 1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눌려짐이라고 써주고 이거는 안 눌려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마이 코일의 두 번째도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텍스트 박스 2에 출력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레지스터 얘는 텍스트 박스 3에 그냥 안에 입력값으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조건이 필요 없죠. 텍스트 박스 3의 텍스트는 요 마이 레지스터의 제일 첫 번째 거 배열이잖아요. 첫 번째 거를 문자열로 바꾸라라고 하면 toString 붙이면 C샵에서는 무조건 해결됩니다. .toString 이렇게 붙이시면 요 숫자가 문자열로 변환이 돼가지고 텍스트 박스 3의 입력값으로 쏙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현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누르면 카운터가 0이라고 나온다,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녹색 버튼을 한 2번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2번 누르고 가져오기 누르면 카운터가 2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제가 녹색 버튼을 딱 누르고 있을 때 요때 얘를 눌러야 녹색 버튼이 눌려졌다라는 게 감지가 된다, 그죠? 빨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눌려짐, 떼고 나면 안 눌려짐, 그리고 빨간 버튼을 한, 둘, 셋, 네 번 더 눌렀다면 카운터가 65,534라는 이상한 값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PLC 쪽에 있는 이 16비트 변수가 부호가 있는 인트예요. 부호가 있는 인트인데 C샵에서 받은 이 레지스터 값은 부호가 없는 인트로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저 소통의 장애가 생기는 거죠. PLC 쪽에서 16비트짜리 변수 크기는 PLC 쪽과 C샵의 변수 크기는 16비트로 동일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PLC 쪽은 부호가 있는 인트고 C샵은 부호가 없는 인트로 수신한다. 이거 부호가 없는 인트라는 게 뭐냐면 지금 ushort 얘가 부호가 없는 unsigned 16비트 인트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뭡니까? C샵에서 부호가 없는 인트를 부호가 있는 인트로 변환해야 한다는 말하고 같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요 지점에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int 16이라는 이 변수가 16비트짜리 부호가 있는 인트예요. 요 안에다가 뭔가 값을 변환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바이트 배열로 바꾼 다음 비트 컨버터를 여기서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하는 과정은 그냥 잘 한번 봐두세요. 생각보다 좀 코드가 잘 모르는 분한테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코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결과적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6비트를 8비트 두 개로 쪼갤 거예요. 16비트를 바이트 2바이트로 쪼갤 겁니다. 그래서 반환값이 바이트 배열입니다. 요 임시 변수 템프라고 할게요. 템프는 자 비트 컨버터의 get byte라는 함수에 my register 0번의 값을 요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왜 들여쓰기가 되지? 잠시만요. 됐다. 자, 그러면 요 말 자체가 my register 0번에 16비트짜리 부호가 없는 인트가 있는데 8비트 두 개로 쪼개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쪼개진 바이트 두 개가 요 안에 들어있겠다, 그죠? 그럼 요거를 자, 요 안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자, 비트 컨버터 to int 16 보이죠? to int 16에 템프를 잡아 넣는데 여기 콤마 찍고 0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 0의 의미는 뭐냐면 이 0의 의미는 배열의 인덱스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셋을 적는 겁니다. 0번부터 두 개를 가지고 와라.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템프 콤마 0이라고 그냥 쓰면 되더라. 근데 이게 나중에 0이라는 숫자가 바뀌게 될 때가 있어요. 요 안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한 뭉탱이로 들어있을 때, 그럴 때는 오프셋이라는 거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제 딱 num이라고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C샵에서 변환한 거예요. 부호가 있는 16비트 int가 된 겁니다. 얘를 가지고 가서 아래쪽에 요거 대신에 딱 낀 거 넣겠습니다. 초반부터 조금 어렵다, 그죠? 좀 어렵습니다. 그럼 가져오기 누르면 이제 -2라고 뜨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한 두 번 더 누르면 -4. 그럼 지금 이 작업을 요렇게 안 만들고요. 자, 버튼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타이머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 타이머 작동 시작, 모니터링 시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거는 모니터링 종료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모니터링 종료. 그 다음 타이머, C샵에 타이머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타이머 아래쪽에 추가된 거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타이머의 작동 간격을 0.5초로 설정할 겁니다. 2분의 1초. 인터벌이라고 된 부분을 100에서 500으로 바꾸겠습니다. 500ms 0.5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시작 눌렀을 때 있던 이 코드를 싹 끌거다가 타이머라는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타이머 틱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타이머가 작동하면 저 작업을 실행해라 이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니터링 시작을 눌렀을 때는 저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타이머 1 스타트, 타이머 돌아가라. 그럼 타이머가 0.5초마다 이 작업을 반복해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만하라는 거는 모니터링 종료 눌렀을 때 타이머 1 스탑 하거나
프로그램을 끄면 지 알아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요만하게 딱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모니터링 시작을 딱 누르면 이 상태에서 이제 쟤는 타이머에 의해서 구동되는 거니까 제가 버튼을 누르면 뭐 눌려졌다, 눌려지면서 카운터가 이렇게 딱딱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이거 누르면 버튼 2가 눌려지면서 다운 카운터가 되더라. 그럼 지금 C샵에 그 PLC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하고 C샵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두 개가 궁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싹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C샵 쪽에 잘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약간 느릿느릿하게, 심지어는 눌렀을 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가 확인하는 간격이 0.5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내가 빠르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속도를 줄여버리면 되겠죠. 제가 아까 0.5초라고 설정해놨던 거를 이게 그러니까 미니멈 얼마까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ms 정도로 줄이면 1초에 5번 정도 확인할 거니까 조금 더 그 인터랙티브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샘플링 그 프리퀀시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눌러놓으면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겠죠, 그죠? 감지가 확실히 되죠. 그러니까 요거 시간은 적절히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를 이렇게 딱딱 감지를 하면 돼요. 지금 보니까 200ms 정도로 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예제를 저장을 해서 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해서 1번 예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드는 저 ST 쪽 코드만 여기 작성하고 C샵 코드는 그냥 압축해가지고 C샵 코드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둘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거는 PLC 쪽 코드고 요거는 C샵 코드인데 C샵 코드는 쓸데없이 좀 길거든요. 쓸데없이 좀 길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이 부분만 이것도 좀 이상하다. 전체를 넣죠. 이 슬라이드 한 장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쫙 긁어가지고 딱 일단은 여기 넣어놓고요. 정리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집어 넣어놓고 딱 단을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넣어놓고 도망을 가도록 하죠. 자, 이제 1번 예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2번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2번 예제는 뭐냐? 자, 버튼이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습니다. 버튼이 두 개가 있고 램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버튼 1번을 누르면 램프 1번이 토글이 된다. 토글 된다는 말은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진다는 말인 거예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버튼 2번을 누르면 램프 2번이 토글 된다. 마찬가지로 각자 버튼 누르면 각자 램프가 온오프가 반복되는 관계일 때 C샵에서 버튼과 램프 상태를 출력하시오. 현재 램프가 켜졌냐 아니면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 램프가 켜졌냐 꺼졌냐를 세트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얘도 당연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고, 자, 램프를 토글 해라는 말이 나오면 필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가 토글이 되려면 엣지 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엣지 검출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PLC 쪽부터 출발하죠. 이 프로젝터를 카피해 가지고, 자, 얘는 이제 카운터가 필요가 없고요. 카운터가 필요 없는 건 지우겠습니다. 엣지 검출해 가지고 각자 여기 램프 켜는데 램프가 등록이 안 돼 있다, 그죠? 자, 베리어 변수에 램프 1은 %QX 0.0.0이고요. 램프 2는 %QX 0.0.1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1의 상태가 토글 된다. 버튼 2를 누르면 램프 2의 상태가 토글 된다. 그러면 엣지 검출하는 거는 지금 똑같아요. 요 골격이 그대로 가면 되는데요. 이제 요 안에 버튼이 눌려졌을 때 램프 상태가 토글 된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꺼져 있으면 켜고 켜져 있으면 끄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램프 1에다가 뭔가가 대입이 되는데 그럼 이거 이전에 코드를 어렵게 쓰지 않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램프 1번이 자 then 이렇게 한번 해놔 보겠습니다. 그럼 램프 1번이 조건에 들어갔다는 건 뭔 말이냐면 램프 1번이 true면 켜져 있는 거고 false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자체는 켜져 있다는 거하고 같죠? 켜져 있음. 그리고 else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else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꺼져 있음이라는 거죠. 현재 상태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다라는 거예요. 켜져 있으면 끄면 됩니다. 그러면 자 램프 1번은 false 끄라. 켜져 있으니까 끄라. 그게 토글이니까. 켜져 있으면 꺼져 있으면 켜라. true. 이러면 토글 기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버튼 2를 누르면 자 이번에는 램프 2번을 대상으로 이렇게 딱 토글을 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면 예제 2번에 대한 PLC 쪽 코드가 완성이 됐죠. PLC 연결해가지고 지 스스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USB 주변에 막 건들려지면 한 번씩 카메라가 멈춰가지고요. 제가 확인을 조금씩 하겠습니다. 자, 접속, 쓰기. 이제 에러도 안 나고 녹한다도 많이 숙련이 됐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작동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이거 버튼 1번, 버튼 2번, 램프 1번, 램프 2번입니다. 버튼 1번을 누르면 램프 1번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진다. 토글 된다. 이거 누르면 두 번째 게 토글 된다. 됐죠? 그럼 이 관계일 때 C샵에서는 뭘 하냐면 C샵에서는 얘네 버튼이 눌려졌는지 말았는지 여부와 램프가 켜졌는지 말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까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니터링까지. 자, 그럼 PLC는 저 작동되는 거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C샵 쪽 가죠. C샵도 프로젝트를 카피해가지고 쟤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는데 바보다 그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걸. 자, 그럼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일단 %ix 0.0.0은 이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저 읽기 전용 코일에다가 아까 어드레스 맵을 만들었고 %qx 0.0.0은 읽고 쓰기 겸용 코일에다가 할당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씬에 설정할 때 PLC 씬에 설정할 때 요 모드버스 설정 부분에 얘 ix 0.0.0을 읽기 전용에다가 매핑을 해놨고 QX 시작 번지는 읽고 쓰기 겸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럼 요때 얘는 그 디스크리트 인풋입니다. 사용해야 되는 함수가 조금 있다가 C샵 코드에 그냥 바로 적도록 하죠. 자, 얘도 차근차근 한번 출발해보죠. 얘는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되는 값이 자, 버튼 2개, 램프 2개니까 여기 이 자리가 램프 1이 될 거고 여기가 램프 2가 될 것입니다. 아이씨 참 잘 안되네. 램프 2. 자, 그럼 하는 김에 타이머하고 다 구현되어 있으니까요. 요 안에 있는 거를 일부 수정해 가지고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죠. 그럼 타이머 작동될 때 할 일이
요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없다 치고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읽기 전용 코일 2개 값을 가져올 것. 그게 버튼 2개죠, 그죠? 그리고 읽고 쓰기 겸용 코일 2개 값을 가져올 것. 램프 2개입니다. 그럼 램프에다가 쓴다는 것은 C샵에서 켜져라라는 명령을 보내주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요 관계일 때 얘는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가 read 디스크리트가 맞나? 디스크리트 그냥 인풋으로 쓰겠습니다. 리드 인풋이고 얘는 리드 코일 쓴 겁니다. 코일 값 읽어오는 거니까. 그럼 지금 얘는 써야 되는 함수가 MSM의 리드 인풋의 국번 1번에 0번지부터 2개를 가지고 오라. 근데 가지고 온 값이 있을 거니까 부울 배열로 인풋스 이렇게 하죠. 리드 인풋스. 자, 그리고 부울 코일스는 MSM의 리드 코일스의 1방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각각 값이 확보가 된 거고, 자, 출력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인풋스의 0이 true면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는 버튼이 눌려짐이 되는 거고, else면 안 눌려짐이 되는 거고. 골드지님 반갑습니다. 자, 똑같이 해서 자, 인풋 1번에 텍스트 박스 2번. 자, 그 다음에 코일 0번은 램프가 켜짐 꺼짐이니까 텍스트 박스 3에 세 번째 거에 켜짐과 안 켜짐 이렇게 집어넣고 얘도 복사해서 1번 배열이니까 그죠? 번호 다 맞죠? 1, 2, 3, 4. 그러면 이제 코드가 다 완료가 됐네요. RS485선 꽂고 C샵 쪽 코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해보죠. 자, 모니터링 시작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녹색 버튼 눌러서 녹색 램프를 켰다. 켜짐. 빨간 거 켰다. 켜짐 된다,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제 2번입니다. 됐죠? 따당, 따당. 둘 다 누르면 둘 다 켜지고, 둘 다 꺼지고. 난리 났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제 2번을 완성했습니다. 재밌네. 자, 잠깐 저장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힘들다. 벌써부터 이게 텐션이 훅 떨어지네요. 자, 됐고. 자, 지금 이 코드는 그 PLC 쪽 코드고, 요거는 C# 쪽 코드고, 뭐 코드만 봐도 이미 딱 알겠죠? ST 코드고, C# 코드고. 그럼 3번이 뭐더라? 3번이 여기서 중요하네요. 3번 예제는 2번 예제에서 예제 2번에서 지금 그 버튼하고 램프 상태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C샵 쪽에서 램프를 자기가 톡을 시키는 신호를 보내가지고 한번 토글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C샵
지금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C샵에서 PLC 쪽으로 제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라이트 싱글 코일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램프에다가 강제로 쓰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램프를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토글 시키는 거잖아요. 토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있을 때 반대되는 제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그 작업을 담당하느냐라고 해서 봤을 때 C샵 쪽에서 그거를 자기가 확인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제어 신호를 보내기에는 지금 구조상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제가 어떤 스타일로 보여드릴 거냐면 PLC에서 C샵의 신호를 받아서 톡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코드를 보면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C샵에도 얘가 켜졌나 안 켜졌나는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C샵에서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C샵에서 PLC의 상태를 10초에 한 번마다 점검한다라고 해볼게요. 지금은 200ms인데 그러면 자 지금 딱 측정을 했어요. 그럼 10초 뒤에 측정할 거잖아요. 그 사이에 버튼이 눌러가지고 램프가 켜졌어요. 그러면 C샵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했을 때는 램프가 꺼져 있었는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램프를 켰잖아요. 그러면 나는 램프가 꺼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10초 뒤에 램프를 켜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램프는 켜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모든 거의 주도권은 PLC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C샵은 샘플링하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이 아니잖아요.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상태니까 제어 방법이 PLC에서 그걸 담당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이게 녹한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은 자 이제 C샵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거냐면요. 가상의 접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잠시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대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시만요. 근데 지금 한계점이 모드버스 주소를 영역을 하나로밖에 지금 지정을 할 수가 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코드에다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자, 램프의 접점을 가상 접점으로 교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상의 버추어 앞에다가 V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V 램프 1 이거는 %MWMX0에다가 매핑하겠습니다. M 영역에 비트 0번지에다가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상 접점은 %MX1에다가 매핑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 상태를 램프 1의 상태로 여기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제어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새로 짤 거고요. 새로 짜고 자, 요 안에다가 자, 램프 1은 V 램프 1이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일단 모티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요 C넷에 보시면요. 모드버스 설정에 보시면 읽고 쓰기 주소를 그러니까 영역을 한 개로밖에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출력단의 핀이 여기다가 매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출력단을 해놓으면 다른 어떤 M 영역이나 다른 영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리적으로 작동되는 포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MX0이라고 쓸 겁니다. M 영역을 이제 시작 번지로 잡아가지고 가상 접점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변화가 좀 생겼다, 그죠? 이렇게 세팅해 두면, 그럼 지금 요 램프 1이라는 것은 요 녀석의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바꾸면 얘도 바뀌게 되는 거다. V 램프 1에다가 내가 뭔가를 쓰면
램프 1에도 그 값이 대입이 되는 거니까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램프 V 램프 1이 램프 1하고 같다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 V 램프 1을 V 램프 1을 잠시만요. V 램프 1을 내가 무슨 의미로 이걸 해놨지? 지금 상황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엄한 생각을 했네요. 자, 원래 얘 작동되던 거 그대로 일단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생각이 다른데 팔려 있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좀 했네요. 자, 원래 얘가 하기로 했던 거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는데 대신에 새로운 명령어를 하나 만드는 개념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QX 얘는 근데 또 상태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V램프 1번 2번은 저 버튼 1번하고 그냥 운명 공동체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V 램프 1은 자, 램프 1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C샵에서 그 램프의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건데 왜 그럼 이렇게 해놨냐라고 물어보신다면 C넷에 지금 아까 요 부분이 그 읽고 쓰기 겸용 접점의 주소가 여기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M 영역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카피한 거와 같습니다. 램프 1번의 현재 상태를 V 램프 1에다가 카피했다는 얘기는 %mx1하고 %qx 0.0.0하고 서로 메모리가 공유가 된 거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죠? 그럼 C샵에서 얘네 두 개를 %mw01 이거 두 개의 코일을 읽어오면 그게 곧 램프의 상태가 되는 거다. 일단 이게 오늘 지금 할 것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잠깐 했네요. 그럼 그와 동시에 하나의 변수를 더 만들 건데요. C샵에서 제어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가상의 버튼이다. VBTN1라고 하죠. 가상의 BTN1. 얘는 %mx2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BTN2 %mx3. 자,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C샵에서 여기다가 라이트 코일을 할 거예요. 라이트 코일을 하게 되면 PLC 쪽에서 얘가 하이가 됐냐 로우가 됐냐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전략을 쓰냐면 C샵에서 그 라이트 싱글 코일을 해서 그 하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이 신호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if VBTN1이 하이가 됐다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C샵에서 하이 신호를 보내줬다는 말로 일단은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호를 받았잖아요. 이제 받았으면 한 번 받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VBTN1은 펄스 거짓을 대입해놓고 한 번 실행하는 거예요. true가 C샵에서 true를 만들어주면 받았으니까 요 부분 실행되고 요거를 펄스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딱 한 번만 실행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그 안에서 하는 작업은 뭐냐면 버튼 1을 눌렀을 때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인지됐습니까? 자, 다시 여기서도 if VBTN2가 눌러졌을 때도 자, VBTN2에다가 펄스를 대입하고 이것의 목적은 한 번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C샵에서는 라이트 싱글 코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일 주소에다가 하이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그럼 하이 신호를 얘가 받은 다음에 펄스로 바꾸고 요 작업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C샵에서 버튼을 누르면 C샵은 하이 신호만 보내주면 되겠죠. 하이, 로우 뭐 바꿔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걸 받았을 때 토글 되면 되는 거니까 램프 현재 상태에 따라서 반전되는 값을 입력을 한다. 그리고 그 값이 다음 스캔 타임에 V 램프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C샵에서는 결국 요거 4개를 코일을 근데 잠시만요. 요거 4개 코일을 읽어드리면 되죠. 요거 4개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쓰기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2개는 읽고 요거 2개는 쓰면 되는 거네요. 너무 헷갈린다. 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거를 교통 정리를 좀 하고 C샵으로 한번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잘 보시면 얘는 그대로 그 디스크리트 인풋에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리드 인풋은 0에서부터 1까지 코일 2개를 가지고 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램프의 상태를 알려면 지금 얘는 메모리 설정이 모드버스에서 풀렸습니다. 얘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2개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2개는 저 버튼, 물리적 버튼의 상태인 거죠. 물리 버튼의 상태고, 물리적인 램프의 상태는 리드 코일스의 0에서부터 1을 읽어오면 그게 M 영역에 지금 할당이 돼 있으니까 2개가 가지고 와질 거예요. 그리고 C샵 쪽에서 원격 제어할 때는 라이트 코일 하면 되죠. 라이트 싱글 코일에 근데 얘는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코일의 0이 얘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0, 1, 2번, 3번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2번, 3번. 이 관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진아님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읽고 쓰기 코일은 얘네가 지금 4개를 쓰고 있는 거고, 접점 4개를 쓰는 거고, 읽기 전용 코일은 물리 버튼이 2개를 쓰는 것이다. 요거를 일단 지금 이 코드상 그렇게 구현이 돼 있으니까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작동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될라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PLC 자체에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 났다. 뭐죠? 콜론이 아니네.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개별 버튼을 눌렀을 때 요거는 뭐 이게 된다,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자, 모니터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요 안의 값을 제가 임의로 아마 대입을 해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V램프 1의 값을 C샵에서 1로 한번 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값을 강제로 ON으로 쓰면 다시 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V램프가 아니고 V 버튼이구나. 그러면 램프 1번이 하이가 되는 거 보이죠? 자, VBTN 1에 다시 ON 신호를 한 번 더 보내주면 0으로 바뀌고, 또 ON 보내주면 하이 되고, 된다, 그죠? 그러니까 VBTN 2에다가 C샵에서 ON 신호를 보내주면 램프 2가 켜지게 될 거고, 한 번 더 보내주면 꺼지게 되고, 토글 되는 기능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렇다면 C샵에서 원격 제어도 할 수 있고, 물리 버튼으로도 제어할 수 있고,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수동 제어와 원격 제어가 동시에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뭐 원격 제어만 된다면 지금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동 제어만 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두 개가 동시에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그럼 C샵 여기 PLC 쪽 코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접속 끊고 C샵으로 가겠습니다. 아,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이 안 되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카피해 가지고 자, 지금 요 PLC 쪽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기 전용 코일 주소는 그대로인데 쓰기 코일 주소가 %MX0으로 바뀌었다. 그럼 MX0이라는 게 코일의 시작 번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왜 뒤죽박 여기가 이제 0이 된 거죠. 그죠? 코일 0번이 된 거고 코일 1번인 거고 코일 2번이고 코일 3번이 되는 거예요. 0, 1, 2, 3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현재 상태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옮기려면 요대로 두면 그대로 작동하겠네요.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대로 두면 C샵에서 PLC 설정과 관계없이 C샵에서는 궁금한 게 모드버스 주소만 그냥 일치하면 무조건 작동되는 거예요. 딱 해보면 아까와 똑같이 돌아간다 그죠? M 영역으로 지금 이 램프의 상태가 카피가 된 거예요. 그럼 요 관계일 때 지금 C샵에서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 버튼 두 개를 더 만들면 되겠죠. 자, 램프 1번 토글하기, 램프 2 토글하기. 토글하기라는 거는 켜져 있으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하는 작업은 이걸 누르면 %MX2에다가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하려면 VBTN1에 하이 신호를 공급한다가 PLC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얘는 VBTN1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VBTN1이 코일 2번에 맵되어 있다. 어드레스 맵에 01, 2번에 거기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읽고 쓰기 겸용이에요. 읽고 쓰기 겸용 코일에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써야 될 게 라이트 싱글 코일을 쓰면 되겠다. MSM에 라이트 싱글 코일에 국번 PLC 국번 1번이고 주소가 2번이고 지금 요 주소에다가 하이 신호만 보내주면 PLC가 알아서 하이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그냥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로만 작동되고 실제 제어는 PLC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값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트라이 캐치 안에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땡이죠, 그죠? 그럼 다음 버튼은 요거는 3번에다 보내주면 되겠죠. 3번 그게 VBTN2가 코일 주소가 거기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럼 제가 램프 1 토글하기를 누르면 램프 1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겠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꺼지고 그러면 내가 얘를 눌러가지고 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끄면 되는 겁니다. 얘를 눌러가지고 켜면 얘를 눌러가지고 끌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얘를 눌러가지고 램프 1을 켜면 요 램프 2 토글하기를 눌러가지고 끄고 얘를 눌러가지고 켠 거를 얘 눌러가지고 끌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요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두 개를 눌러가지고 켜놨어요. 그러면 원격지에 있는 사람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C샵 화면을. 아, 램프 두 개가 지금 켜져 있는 거구나. 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램프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원격제요. 얘만 보이는 거니까.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꺼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켜져라. 켜졌고 실제로도 켜졌고 화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켜졌다. 끄고. 그러면 원격지에서도 꺼진 걸로 모니터링이 되고 이러면 3번 예제가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흠님 반갑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유. 자, 코드 정리는 제가 나중에 예쁘게 해놓을게요. 지금은 대충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게 이제 PLC, 여기 C샵. 자, 이제 3번까지 했어요. 자, 4번 예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개만 더 하면 되네요. 자, 예제 4번. 자, 버튼이 두 개가 있네요. 버튼 두 개가 있고 1번 버튼을 누르면 램프 1번이 1초 간격으로 반짝인답니다. 버튼 2번을 누르면 그 램프 1번 깜빡이던 게 멈출 때 그때 C샵 인폼에서 원격 제어, 그러니까 수동 제어와 원격 제어를 동시에 하는 걸로 이해도 하겠습니다. 맞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맞지? 맞네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C샵 인폼에서도 이 버튼 1번을 누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멈추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자, 얘부터 출발해 보죠. 그럼 얘랑 지금 비슷한데 얘는 좀 새로 합시다. 새로 하겠습니다. 버튼 1 싹 새로 만들죠. 처음부터 변수도 싹 다 지우고 버튼 1, 2하고 램프 1, 2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네요.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1초 간격으로 깜빡이 뜬다부터 출발해 보죠. 그럼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반복 작업을 구사하려면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하더라.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타이머 1 T-ON입니다. T-ON이고 이거 아닌가? 그냥 T-ON이네. 자, 그리고 타이머 2는 마찬가지로 T-ON이고 각각의 타이머를 트리거 시켜주는 변수가 필요하죠. 타이머 1 run이라는 변수를 쓰고 부울입니다. 타이머 2 run이라는 변수를 쓰고 마찬가지로 부울입니다. 그럼 요 관계일 때 자, 인스턴스 등록부터 하죠. 자, 타이머 1은 요 인풋 부분만 잡아 넣어주면 되죠. 요 두 개의 각각의 값을 집어넣는데 트리거 시키는 변수는 타이머 1의 run이고 그리고 얘가 1초 간격으로 반짝이기 위해서는 요 시간이 1초가 되면 되겠죠. T샵의 1S 1초 말하는 거죠. S는 세컨드. 그럼 타이머 2는 타이머 2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if 타이머 1의 Q가 이제 true가 됐을 때 요때 저 타이머가 한번 딱 실행이 된 거고 타이머 2의 Q가 true가 됐을 때 타이머 2번이 실행이 된 건데 타이머 1번이 실행이 되면 타이머 1번 멈추고
타이머 2번을 켠다.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2번이 켜지면 타이머 2번을 끄고 타이머 1번을 켠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무한 반복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1초라는 간격이 만들어지겠죠.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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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얘는 굳이 그래도 한 김에 우리 버튼에 엣지 검출하는 거 다시 하겠습니다. 엣지 검출하면 가장 확실하니까 btn1의 엣지 괜히 지웠다. R 트리그였고요. btn2의 엣지 R 트리그고요.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인스턴스 등록해줘야 되죠. btn1의 엣지는 btn1이고 btn2의 엣지는 btn2다. 그럼 지금 btn1의 엣지가 Q가 true가 되면 버튼 1번이 눌려진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뭘 하느냐? 타이머 1번이 작동된다. 타이머 1번만 작동해 놓으면 타이머 2번은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죠. 타이머 1에 의해서 작동이 될 거니까 자, 타이머 1의 런을 true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타이머 1번이 뿅 하고 켜지는 거고. 자, if btn2의 엣지의 Q가 true가 된다는 얘기는 2번 버튼이 눌려졌다는 거고, 얘는 지금 어떤 타이머가 트리거가 되는지 모르니까 타이머 1의 런하고 둘 다 펄스를 넣어버리면 누가 켜져 있든 간에 멈추겠다, 그죠? 그럼 이게 그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그 규칙이었고, 그럼 요때 램프 1번만 쓸 거예요. 램프 2번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 없습니다. 램프 1번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 되는 거니까 요때 램프 1이 true가 되고 요때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 지금 4번 하는 거 맞죠? 맞네. 그러면 이 코드를 집어넣으면 버튼을 가지고 램프를 반짝이는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램프 1번이니까 1초 간격으로 반짝하게 될 거고, 얘를 누르면 그 작업이 소멸이 될 건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켜졌을 때 종료 버튼을 누르면 켜진 채로 꺼지게 되는 거니까 조건 하나만 더 넣죠. 자, 정지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램프는 꺼지는 것이다. 램프 1은 펄스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요까지가 PLC가 그 스탠드 언론으로 돌아갈 때의 규칙입니다. 혼자서 돌아갈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C샵에서 지금 근데 C샵에서 물리 버튼의 눌려짐 상태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제가 좀 간단하려나? 그럼 램프의 상태를 읽기 전용에다가 그 세팅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번 예제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C샵은 그 물리 버튼의 눌려짐 상태는 관심 없음. 예제를 살짝 한번 들어보죠. 대신에 램프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는 관심이 있음. 그리고 그 물리 버튼을 눌렀을 때 하던 기능을 C샵에서 원격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C샵의 UI에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1이 1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버튼 2를 누르면 멈춘다. 그러면 이
램프를 이게 저 램프를 켜고 끄고 뭐 멈추고 하는 거는 어차피 PLC가 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가상 접점으로 하이 신호만 전송한다. 그러니까 트리거 신호만 그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 변수는 이름을 뭘로 할까? 얘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톡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겠네요. 자, VBTN1이라고 똑같이 이름 붙이겠습니다. VBTN1이고 부울인데 대신에 %MX0에다가 얘를 매핑을 하고 VBTN2는 %MX1에다가 매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IX 얘는 C샵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요 QX는 램프는 저 모드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C샵에서는 얘를 읽기만 할 거예요. 쓰기 작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씬의 설정을 4번 예제는 또 버라이어티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QX 0.0으로 바꾸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를 %QX 0.0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PLC의 출력 접점을 모드버스의 그 읽기 전용 코일로 매핑을 하겠다 이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리드 인풋스 하게 되면 저 램프의 상태가 C샵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리드 인풋스가 램프의 상태가 C샵으로 넘어가게 되더라. 그리고 리드 코일스라고 하면 %MX0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일의 상태가 C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얘는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구나. 얘는 신호를 보내주는 목적이니까 라이트 싱글 코일로 %MX0으로 뭔가를 보내주게 되면 마치 버튼을 누른 거와 같은 효과를 지금부터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아까 했던 대로 만약에 VBTN1이 true가 되면 얘를 true로 만들어주게 되면요 PLC 내부에서 계속 true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스캔 타임에도 이 조건에 계속 걸리게 되잖아요. 마치 물리 버튼, 우리가 이 물리 버튼을 쓸 때는 누른 다음에 반드시 떼면 스프링에 의해서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눌렀다가 뗀다가 되는데 원격 제어에서 요 VBTN1에다가 하이 신호를 보내주면 계속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버튼을 뗀다는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의도적으로 버튼을 떼는 행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BTN1에다가 펄스를 대입해준다. 그럼 이것의 목적은 한 번만 실행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걸 했을 때는 버튼 1번을 누른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작동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얘가 true가 됨으로 인해서 막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얘도 어차피 처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 경우는 무시하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미 작동이 되어 있는데 원격 제어하는 데서 한 번 더 작동시키라는 신호가 들어왔다. 그 경우는 예외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뒤죽박죽이 되든 간에 그거는 무시하고 꺼져 있을 때 켜는 거에만 관심을 한번 가져보죠. 그럼 얘는 가상 접점이 그 모드버스에 의해서 온 되었을 때 물리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저 기능을 누른 것과 같도록 한다. 그러니까 물리 버튼 눌렀을 때하고 똑같은 짓을 모드버스 원격 제어 신호가 왔을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f VBTN2가 이제 하이 신호가 오면 VBTN2에다가 펄스 한 번 누른 걸로 딱 해놓고 요거 끄기 했을 때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물리 버튼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고 요거는 가상 접점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건데 C샵에서 라이트 코일 모드버스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될 것이다. 됐죠? CHH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연결해봐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XG5000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작동이 된다, 그죠? 켜고 켜져 있을 때 누르면 꺼진다. 자, 이번에는 모니터 시작을 눌렀을 때, 자, VBTN1이 여기 있네요. 요 VBTN1은 C샵에서 라이트 싱글 코일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값이 1이 왔다, ON이 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타이머 두 개가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도 얘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VBTN2가 이번에는 ON이라는 신호가 날라왔다. 그러면 브레이크 걸린다, 그죠? PLC 쪽에서는 끝이 난 거예요. 이제 PLC는 손을 떠난 거예요. 나머지는 C샵 쪽에서 이 기능을 라이트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연 몇 분이나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다들 마음으로 이 내용이 와닿아지십니까? 너무 어렵죠?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거를 쉽게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얘는 요게 이제 램프의 상태로 하죠. 램프. 그러고 보니 현재 작동이 되고 있냐 마냐는 램프 이게 뭐 켜지고 꺼지고 이거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현재 그 태스크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뭐 하여간 여기 램프가 켜졌냐 꺼졌냐 들어가면 되겠고, 요 두 개는 필요 없고, 자, 버튼 두 개 추가해 가지고, 자, 작업 시작이라 하죠. 작업 시작, 작업 종료. 자, 그러면 모니터링 시작이라는 걸 누르면 하여간 램프의 상태를 추적을 할 거예요. 그럼 타이머가 틱이 되면 싹 지우고, 얘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현재 PLC의 리드 디스크리트 인풋 코일에 출력 접점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0번지 값을 읽어온다. 그게 현재 램프의 상태이다. 맞죠? 그러면 MSM의 리드 인풋인데 국번은 1번이고 0번지부터 한 개만 가지고 오면 되죠? 한 개라도 부울 배열입니다. 반환값은. 그러면 데이터는 요런 형태가 될 거고, 자, 만약에 데이터의 0, 그 램프의 상태가 트루냐 펄스냐를 봐가지고 트루면 텍스트 박스 1이죠.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로 켜짐, 요거는 꺼짐, 오프. 자, 구분이 잘 안되니까 요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트라이 캐치 안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겠죠. 라이트 싱글 코일 하면 되겠죠. MSM의 라이트 싱글 코일인데 국번은 1번이고 지금 여기 0번이 가상의 버튼 1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루 이렇게 보내주면 버튼 1번을 누른 거와 같은 기능을 PLC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땡이죠. 그리고 작업 종료는 얘가 다음 코일 주소면 되는 것이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모니터링 시작 눌러놓으면 일단 얘가 꺼져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 물리 버튼 눌러가지고 켜짐, 꺼짐, 켜짐, 꺼짐. 저 모니터링 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이제 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업 시작을 누르면 켜짐, 꺼짐. 원격 제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그죠? 그럼 얘가
원격 제어 쪽에서 켜고 여기 눌러가지고 꺼버리면 작업이 어볼트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작동을 시킨 다음에 원격 제어지에서 종료 누르면 꺼져 버리는 겁니다. 됐죠? 방금 보신 게 예제 4번이었습니다. 됐고, 자 이제 5번 예제를 한번 추라이를 해보죠. 자, 이거는 신호등 예시네요. 자, %ix 0.0.0을 누르면 자, 램프 3개가 있는데요. 램프 3개가 순차적으로 1, 2, 3, 1, 2, 3 이렇게 켜지는 작업을 반복한다. 1초 간격으로. 그리고 버튼 2번을 누르면 그 작업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찌하면 되겠는가?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버튼 상태는 안 궁금하고 램프 상태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램프 상태하고 켜고 끌지 말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골격인데 램프 3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작동시킨다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와, 힘들다. 갑자기 너무 힘드네요. 자, 변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램프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자, 램프 2번 %qx 0.0.1 자, 램프 3번 %qx 0.0.2 해가지고 램프 3개 들어갔고 나머지는 똑같이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유지를 하되 지금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이 타이머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작동하지 말고요. ST 쪽 코드부터가 일단 어렵네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순환을 시키냐면 현재 이게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다. 0일 때는 정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멈춤. 그리고 1일 때는 램프 1 켜지는 거고 2일 때는 램프 2가 켜지는 거고 3일 때는 램프 3이 켜지는 거고 1, 2, 3이 순환하는 거예요. 1, 2, 3이 순환하는 거고 0이면 정지가 되는 거다. 요 관계일 때 요 관계일 때 요 관계가 일 때 잠시만요. 요 관계일 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필요한데요. 스테이트라는 변수는 부호는 아니겠죠, 그죠? 0, 1, 2, 3이 담겨야 되니까 uin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uint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트 그러면 이 타이머는 이제 램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온오프 하는 게 아니라 저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타이머가 작동되면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계속 순환시켜주는 역할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것까지가 1초니까 갔다 하면 2초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간격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500ms. 그럼 지금 제가 마우스로 겨냥하고 있는 이 자리는 1초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 자리 맞죠? 여기 갔다가 여기 다시 오는 게 왕복 한 사이클이니까 500ms 갔다가 온 게 1초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요때
state라는 이 변수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물론 작동이 됐을 때, 그러면 시작할 때 0이었으니까 1, 2, 3 이런 순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 스테이트가 0, 1, 2, 3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 올렸는데 4가 되었다. 4가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이상 지금 담당하는 명령이 없으니까 스테이트가 4가 되면 1로 보내가지고 순환을 시켜주는 걸로 한번 해보죠. 됐죠? 그리고 이 버튼 1번을 눌렀을 때는 타이머 1번을 작동시키고 2번을 눌렀을 때는 타이머를 멈춘다. 똑같은 조건으로 가고 그리고 타이머 1번이 작동했을 때는 이 스테이트가 항상 0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스테이트를 이러고 요 안에서 작동시켜도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어차피 타이머가 작동 중일 때만 되는 거니까 0은 필요가 없겠네요. 생각해보건대 0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정지라는 건 없고 자 0, 1, 2 요 세 개를 반복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0, 1, 2 그럼 스테이트가 항상 요 타이머가 작동될 때 스테이트는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스테이트는 0부터 출발하고 여기서 그 세 가지 상태를 반복할 건데 0, 1, 2, 3이 되게 되면 다시 0으로 보낸다. 순환을 시켜주는데 만약에 스테이트가 0인 경우가 있고 그죠? else if 스테이트가 1인 경우가 있고 else if 스테이트가 2인 경우가 있습니다. and if. 그럼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값인지는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아니다. 0을 집어넣는 게 더 낫나? 왜냐하면 그게 모니터링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 0을 다시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럼 얘는 1번, 2번, 3번으로 하고 4번일 때 다시 1로 가면서 순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시작할 때는 스테이트를 1로 해가지고 스타트를 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보자. 1로 시작했는데 1이면 켜지고 갔다 와야 올라가는 거니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스테이트를 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0을 만든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작동이 오프가 되었다는 걸 명시적으로 주기 위해서 나중에 요 스테이트라는 저 값을 레지스터 값을 C샵에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0이라는 값이면 현재 신호등이 멈춰 있는 거고 1, 2, 3이면 어떤 특정한 램프가 켜져 있는 거다. 요런 추가적인 우리가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0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 요때는 램프 1번만 켜지면 되는 거죠. 램프 1번만 켜진다는 것은 얘만 트루고 나머지 두 개는 펄스인 걸 말합니다. 지만 켜져야 되니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운데 2번만 켜지고 나머지는 꺼져야 돼요. 그래서 얘가 트루고 얘는 펄스다. 3번 스테이트는 제일 마지막 것만 켜진다.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 다 꺼지는 게 또 논리적으로 맞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스테이트도 0이고 램프를 다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려고 했던 모든 기능이 다 완료됐죠? 어렵다 그죠?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지금 요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PLC 자체가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따다닥 쓰기. 자, 그러면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땅, 띵,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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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반복이 되고, 이걸 누르면 멈추고 끝나는 거죠, 그죠? 다시 누르면 땅, 땅, 땅 된다. 됐다. 그러니까 PLC 자체는 됐고, 그럼 원격 제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간 가상 이 접점이 눌러지면 요거 누르면 했던 작업을 그대로 얘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가상 접점일 때 요 버튼 눌렀을 때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다면 다시 쓰고 모니터에서 작동이 되냐 마냐를 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모니터 시작. 가상 VBTN1을 하이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돌기 시작한다, 그죠? 그러면서 이 스테이트에 변화가 있는 거 눈으로 확인되죠? 그러니까 VBTN2가 하이가 되면 싹 작업이 종료가 된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C샵에서 컨트롤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C샵 쪽 한번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네요. 자, 이제 원격 제어하는 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해봐야 되니 가상 코일은 이렇게 제어하고, 자, 램프 3개의 상태는 어차피 리드 인풋에 얘를 시작 번지로 해놨으니까 추가적으로 2개 더 읽어오면 얘는 커버되는 거고, 요 스테이트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트를 읽어올 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근데 잠시만요. 아, 얘도 MW로 세팅을 해놨구나. 그러니까 지금 읽기 전용 레지스터에다가 얘를 매핑을 할 건데요. 요거 메모리 관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써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mx 0하고 1이 지금 사용 중이잖아요. 그러면 저 말은 묵시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mx 0, %mx 1이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그 레지스터 한 덩어리가 PLC의 데이터 최소 한 덩어리가 16비트예요. 16인승 버스가 한 덩어리인데 지금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가 차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16비트짜리 변수가 스테이트거든요. 스테이트가 16비트입니다. 얘 자체가 16인승 버스 하나에다가 단독으로 태워야 되는 아주 큰 손님인데 버스 1호차에 2명이 이미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태우면 자리가 부족해지잖아요. 아, 그래서 %mx 0, 1이니까 이 말은 %mw 0이 0에서부터 15니까 요 %mw 0이라는 버스의 첫 번째 두 좌석을 누군가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mw 1에다가 최소한 태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를 %mw 1에다 태우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뭐 굳이 많이 사용 안 하니까 그냥 요렇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그러니까 쓰기 코일에다가 16비트가 할당이 되는 거고, %mw1을 C넷에 워드 읽기 주소를 mw1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묵시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얘하고 상관관계를 볼 때 코일이 0부터 15번지까지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코일이 16개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번지는 레지스터가 쓰는 걸로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코일은
16개밖에 쓸 수 없다. 됐죠? 이렇게 세팅해서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희수님께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중령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기. 야, 어렵다. 어렵다, 그죠? 어렵습니다. 자, 이제 C샵 출발하도록 하죠. 요까지만 할까요? 너무 다들 뭔가 호응이 없으신 게 다들 이 멘탈이 나가신 것 같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출력을 하고 싶냐면 현재 작동 중인가 아닌가 하고 작동 중이라면 현재 작동 중인가 아닌가는 스테이트 값을 읽어가서 0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면 되고 그리고 스테이트 값 자체가 생각해 보건데 램프 상태를 그 대표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코일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긴 없는데 그래도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타이머가 작동되면 얘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얘가 해야 되는 거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출력을 하지? 신호등이니까 뭔가 신호등 느낌이 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이따 이거 싹 날리고 뭘로 하지? 픽처 박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처 박스 어딨냐? 픽처 박스 백그라운드 컬러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이게 램프 1번, 램프 2번, 램프 3번이라고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뭐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라벨로 여기가 자 퍼센트 QX 0.0.0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자, 얘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건데요. 꺼져 있으면 까만색, 켜져 있으면 빨간색 하겠습니다. 신호등이니까 꺼져 있으면 그냥 까만색으로 하고 요 상태인데 얘는 녹색, 노란색, 빨간색 아니다. 빨간색, 노란색, 녹색 할게요. 켜지면 얘는 빨간색이 켜지는 거고 꺼지면 그냥 까만색인 거고 얘는 켜지면 노란색인 거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작동이 되면 저 인풋스 3개를 읽어오면 되겠죠. 불 데이터는 MSM의 리드 인풋스 국번 1번이고 시작번지 0번에서 3개를 가지고 와라. 따라락 가지고 온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의 0이 자 트루 펄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if else 해가지고 자 그럼 얘가 true면 생각해보니까 스테이트 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굳이 어차피 스테이트가 1, 2, 3이면 램프가 켜진 거니까 이거보다는 자 그러면 자 Ushort로 반환됐죠. Ushort 배열 데이터는 MSM의 리드 어디다가 매핑 해놨지? 헷갈린다 그죠?
인풋 레지스터에다가 매핑을 해놨네요. 그럼 자, 인풋 레지스터 한 개 읽어오면 되겠죠. 인풋 레지스터 101 한 개 읽어오겠다라고 한 다음에 자 만약에 데이터가 0이면 지금 작업이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멈춰 있는 경우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else if 데이터의 0이 1이면 신호등 작업 1번 적색 램프만 켜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픽처 박스 1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가 이제 켜진 거니까 컬러의 레드 빨간 색깔을 백그라운드 색깔을 주겠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계속 블랙인 겁니다. 자, 아니다. 자, 데이터의 0이 이제 2다. 그러면 가운데 저 램프가 켜진 거니까 얘는 블랙이고 얘가 이제 옐로우로 켜지는 걸로. 옐로우. 아니다. 데이터의 0이 3이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녹색 램프가 켜진다. 그린.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마그마 스톤님께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참석해 주셔가지고 1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까지 해가지고 요까지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모니터링 시작 딱 눌러두고 자 요 작동을 시켜주면 빨강 노랑 뭔가 좀 엇박자가 난 것 같은데 뭐 색깔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자, 스테이트가 뭘로 돼 있지? 스테이트가 1이면 얘 켜진 거 맞잖아. 램프 1번 켜지는 거. 그럼 0이라는 얘기는 전체가 멈췄다는 얘기니까 일단 다 블랙으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근데 뭔가 잠시만요. 1로 시작해가지고 1로 시작해서 얘가 켜진 다음 여기 갔다가 0.5초 뒤에 약간 0.5초 정도 그러니까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업데이트 된 다음에 0.5초 뒤에 아닌가? 이거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해보죠. C샵 쪽이 한 박자 빠른 느낌이 좀 있죠. 잘 보시면 얘는 아직 안 켜졌는데 C샵에서 먼저 반응이 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코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겠네요. 자, 얘는 0이냐 마냐 확인하는 용도로만 확인하고 자 0이다 아니다. 자 그럼 0이다는 얘기는 현재 작업이 멈춤인 거고 요거는 작업이 작동 중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와 별개로 자 부울 배열에 코일스 MSM의 리드 이거 그냥 램프의 상태를 읽어오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0에서부터 3개를 읽어오겠다. 그럼 3개를 읽어와서 지껏 켜지면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 주는 걸로 하죠. 만약에 코일스의 0이 true pulse인데 if else인데 true면 자기는 얘는 픽처 박스 1입니다. 픽처 박스 1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강 색깔로 레드로 하고 아니면 그냥 꺼진 거는 블랙이니까
점 블랙. 그리고 1번은 가운데 거니까 옐로우. 얘는 제일 마지막 거는 그린. 이래 하면 제일 깔끔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자, 요거는 어떤 정보를 출력하냐면 현재 작동 중인지 만지. 시작할 때는 일단 멈춰 있겠죠. 작동이 멈추고, 작동 신호등이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자, 여기서 0이면 멈춰 있는 거니까 레이블 4로 만들었습니다. 레이블 4는 신호등이 멈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아니면 작동 중인 거니까 신호등이 작동 중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일단 모니터링 하는 측면에서 다 완료가 됐죠. 작동해 놓으면 신호등이 작동 중입니다. 이 왜 컬러가 안 나오냐? 자, 또 뭘 잘못했지? 뭘 또 잘못했지? 리드 인풋스 맞잖아. 이걸로 안 바꿨구나. 이 복붙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자, 복붙의 문제가 자, 허술한 녹한다. 됐죠? 그냥 색깔은 이게 빨간 거, 노란 거, 녹색이라고 쳐주세요. 램프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이제 남은 거는 C샵에서 원격 제어하는 것만 남았죠. 간단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버튼 2개 딱 추가해가지고, 자, 신호등 작동 시작. 신호등 작동 종료. 이래가지고 요거 누르면 뭘 보내주면 됐죠? 그 코일 0번지에다가 투루 보내주면 됐죠, 그죠? 자, 드라이 캐치. MSM의 라이트 싱글 코일 9번 1번이고 0번지에다가 투루 보낸다. 그리고 버튼 2번은 1번지에다가 보내면 되니까 종료하는 거는 1번으로 보내면 되더라. 요렇게 딱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요 C샵 프로그램에서 뭐 모니터링 이거는 어차피 램프의 상태를 읽어오는 거니까 그거와는 관계없이 이거 누르면 실제 원격 제어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까지 눌러놓으면 이제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작동 종료 누르면 멈추는 거고, 작동 시작 누르면 다시 신호등 작동되는 게 C샵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리 버튼을 눌러서 꺼도 되고, 얘를 눌러서 켜면 저 켜지고, C샵 쪽에서 종료 버튼 누르면 신호등이 멈추는 거고, 여기 시작 눌러서 신호등을 작동시킨 다음에 요거 눌러서 끌 수도 있는 것이다. 원격 제어, 물리적인 제어와 원격 제어가 동시에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녹한다의 생각입니다. 원래 PLC 코드 자체를 이렇게 짜는지 안 짜는지에 대해서는 저 관심 없습니다. 원래 정석으로 하는 게 어떤 건가는 저 관심 없어요. 녹한다 스타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작동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5번 예제입니다. 코드가 점점 살벌해지기 시작했죠. 자. 이거 왜 안 붙였지? 예제 5.
자, 이제 마지막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제.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으려나? 자, 버튼 1을 누르면 붕어빵 굽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 2를 누르면 그 작업이 멈춰요. 붕어빵 굽는 작업이라는 게 그건 무엇이냐? 여기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조금 전하고 비슷합니다. 대신에 지금은 신호등 작동되는 게 등 간격이잖아요. 1초, 1초, 1초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건데 이제 시간 간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작업 번호 0번은 멈추는 겁니다. 스테이트라는 변수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건데 순서대로 보자면 붕어빵 틀의 뚜껑을 여는 거예요. 뚜껑을 쫙 열는데 2초가 걸립니다. 아래쪽에 2는 2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뚜껑 열기까지 2초 정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PLC에서. 그 다음 작업이 반죽 투입. 반죽을 집어넣는데 한 4초 정도 걸린다 간주하겠습니다. 4초 걸리고 뚜껑 덮는데 2초 걸리고 그 다음 굽는데 6초 걸리고 배출하는데 3초 걸립니다. 딱 붕어빵 한 마리를 굽는 기계인 거라고 가정을 하죠. 열고 붓고 덮고 굽고 배출한다는 그냥 열어서 알아서 튕겨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근데 배출했으면 뚜껑이 열려 있는데 왜 다시 열지? 뭐 아무튼 그런 거는 무시하고 이런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PLC에서 우리가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럼 지금 이 시간 간격이 초 단위밖에 없으니까요. 초 단위밖에 없으니까 카운터 개념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PLC 코드부터 구현하도록 하죠. 자, 와, 이거 갑자기 급하기가 싫네요. 자, 싹 밀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타이머 2개 핑퐁 하는 것만 놔두고, 자, 요거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밀어버리겠습니다. 어쨌든 버튼은 필요하니까 버튼 엣지 놔두고 이거 일단 싹 날려버리죠.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일단 요거 둘 사이 왕복하는데 지금 1초가 걸립니다. 1초. 그럼 지금 아까와 동일하게 요 자리가 1초 간격으로 실행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머는 항상 작동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초기 값을 타이머 1의 런을 초기 값을 1로 줘버리면 얘가 아예 1인 채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얘가 켜져 있으면 조금 있다가 0.5초 뒤에 얘도 켜질 거니까 타이머 2개가 항시 작동되는 거하고 같다, 그죠? 그럼 요 상황에서 태스크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태스크. 태스크런이라고 하죠, 이름을. 붕어빵 굽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요 태스크런이라는 변수가 총괄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나? 일단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if 태스크런이라는 저 변수가 true면 뭔가 어떤 작업이 여기서 작동된다. 그러면 이 태스크런이라는 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true가 되면 되는 거고, 그죠? 타이머는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펄스가 되면 되겠죠. 그럼 요 관계일 때 여기서 태스크 카운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태스크 카운터. 태스크 카운터는 unsigned int로 하도록 int로 하겠습니다. int로 하고 음수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태스크 카운터를 일씩 올릴 거예요. 이 전략은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ST 언어 할 적에.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뭔가 하고 보니까 2초, 4초, 2초, 6초, 3초를 이 간격을 만들어내야 돼요. 2, 4, 2, 6, 3 2, 4, 2, 6, 3이라는 이 간격을 지금 여기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만약에 태스크 카운트가
0이면 일단 작업이 바로 시작된 직후예요. 요 태스크 카운터라는 것은 작업이 시작되게 되면 항상 0부터 출발할 거예요. 태스크 카운터는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작 버튼, 이거 시작 버튼이에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태스크가 시작이 되면서 0부터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0이 거기서 딱 걸리게 될 거고, 요 시간을 2초간 유지시킬 거예요. 2초 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턴에 그 얘가 걸려야 되는 조건이 태스크 카운터가 1초마다 한 번씩 걸리니까 2가 되면 2초가 경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태스크 카운터가 0이 돼가지고 여기서 어떤 작업을 걸었어요. 그 작업이 풀리게 되는 위치가 요 elseif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런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다음은 4초 지점이에요. 4초라는 것은 2초가 된 다음 이후로 4초니까 6초가 되는 지점이 그 다음 요 작업이 2초가 유지된 다음에 실행될 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초는 요거 이후로 2초니까 8초 지점이 그 다음 2초가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 다음은 6초가 걸려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14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3초가 유지돼야 되니까 17. 그럼 요 지점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end if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요 안에 각각의 뭔가 어떤 작업이 붕어빵 굽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근데 그 뭐 실제 붕어빵 굽냐 마냐 이런 거 시연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만들었던 state라는 변수를 가지고 1, 2, 3, 4, 5 같은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연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주의하실 게 이게 1번 작업, 이게 4초 유지, 2번 작업 2초 유지, 이게 3번 작업, 그 다음 6초 유지, 3초 유지. 그러니까 3초 유지한 다음에 여기 3초 끝난 지점은 다시 순환을 해야 되니까 요 위치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태스크 카운터를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왜 -1을 대입을 하느냐? 태스크 카운터가 여기서 한 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1로 됐다가 1 올라가서 0이 될 거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때 요 state라는 변수를 여기서 1이 되고 여기서 2가 돼. 실제 릴레이가 출력이 되냐 마냐는 이제 요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뭔가 시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변수 값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다다다다닥 1, 2, 3, 4, 5 하고 마찬가지로 종료됐을 때는 0을 대입을 해가지고 작업이 멈춰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겠네. PLC 쪽 코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는 작동이 되냐 마냐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자, 모니터를 보면 되겠죠. 자, 쓰기. 에러 났다네요. 맞다. 이건 이꼴 기호 2개가 아니다, 그죠? ST 언어는 이꼴 기호를 1개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니터 시작을 딱 눌렀을 때, 자, 요 state라는 값을 우리가 관찰하면 되겠죠. 0이면 멈춰 있는 거고, 1, 2, 3, 4, 5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보죠. 1, 2, 3, 사이사이 시간이 다 다른 거죠. 4는 좀 오래 걸리죠. 6초니까. 하나, 둘, 셋, 다시 1.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지 버튼 누르면 스테이트가 0이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요 안에서 뭐 릴레이가 뭐가 하이가 된다 이런 거는 지금 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요 1, 2, 3, 4, 5라는 자체를 C샵이 지금 기계가 어떤 단계에 놓여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미 다 방법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 VBTN1이라는 거를 아까 괜히 지웠네요. 자, if VBTN1이 true가 되면 VBTN1에다가 펄스 집어넣어주고 버튼 1을 누르면 하는 행위를 똑같이 수행한다. 그 다음 VBTN2가 true가 되면 VBTN2에 펄스를 대입하고 버튼 2번을 누르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한다. 그리고 나머지 뭐 요 카운터 값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값 아니잖아요. 그죠? 스테이트라는 값하고 요 버튼 두 개를 제어하고 램프도 지금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램프는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됐다. 요거를 화면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맞죠? 램프 없죠 지금? 자, 코드 다시 업로드 해주고 이제 C샵 코드만 짜면 오늘 다 했습니다. C샵 코드를 만들러 가보죠. 걔도 딱 분량 적절하게 예제를 잘 세팅을 해야죠. 자, 그럼 지금 얘가 출력해 줘야 되는 게 현재 붕어빵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인데요. 요것도 아까와 유사하게 픽처 박스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픽처 박스에 조금 느낌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픽처 박스를 6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크나? 요 정도 해가지고 기본 색깔은 전부 다 까만색.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해주고 그 다음 라벨을 하나 딱 붙여. 얘 제일 첫 번째 거는 정지 상태입니다. 멈춤. 현재 멈춰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작업 1번이죠. 뚜껑 열기, 붕어빵 틀의 뚜껑을 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반죽 투입입니다. 반죽 투입의 단계. 그 다음은 뭐였지? 이제 붕어빵을 반죽을 넣었고 뚜껑 닫기겠죠. 뚜껑 닫기. 그 다음 굽기, 배출하기. 이렇게 했을 때 해당되는 지금 작업일 때 녹색 불이 들어오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니터링 시작을 눌렀을 때. 그럼 이 타이머가 돌아가게 될 거니까 얘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레지스터 값을 읽어오면 되겠죠. 레지스터 0번 읽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자, ushort 데이터는 MSM의 리드 인풋 레지스터에 1, 0, 1 이렇게 하면 되죠. 한 개 읽어와서 자, 만약에 이 데이터가 0인 경우가 있고 쭉 6가지 경우가 있겠죠. else if 데이터의 0이 1이다.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1,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럼 여기에 맞게 픽처 박스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 픽처 박스 1번의 백그라운드 지 거니까 얘는 컬러에
자, 그린.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애들은 블랙인 거죠. 2번부터. 그럼 얘가 그린이고 얘는 블랙이고. 자, 얘가 그린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딱딱딱딱 하면 되겠죠. 얘가 그린, 얘가 블랙. 얘가 그린, 블랙.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안 해놨구나. 자, RS485 선을 연결을 안 했네요. XG5000 왜 꺼져버렸지? 저장은 됐나? 잠깐만요. XG5000이 갑자기 꺼져버렸네요. 읽기 전용.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읽기 전용이죠? 뭐 아무튼 뭐 코드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잘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니터링 시작을 딱 눌러놓고 지금 멈춤에 녹색불 들어왔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버튼 누르는 거 말고 뭐 볼 건 없습니다. 누르면 자, 뚜껑 열기, 반죽 투입, 뚜껑 닫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다시 뚜껑 열기. 이게 붕어빵 굽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다가 누르면 멈춤 같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C샵 쪽에서 켜냐 끄냐 결정하는 것 뿐인데, 이거는 이미 뭐 쉽습니다. 뭐 너무 쉽습니다. 라이트 싱글 코일 2개만 쓰면 끝나는 거죠. 기계 작동하기, 멈추기. 요렇게 하죠. 요렇게. 그럼 작동하기는 드라이 캐치, MSM의 라이트 싱글 코일 9번 1번이고 0번에 트루를 보내주면 되더라. 멈추기는 1번에 0번을 보내주면 되더라.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시작 눌러놓고 작동하기를 누르면 이 붕어빵 굽는 작업이 PLC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다. 뭐 내부에서 뭐 하고 있겠죠, 그죠? 물론 시각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멈추기 누르면 멈춤, 다시 작동하기 누르면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물리적으로 멈추는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정지가 되는 거고, 다시 얘를 눌러가지고 시작하면 작동되는 거고, 멈추기 누르면 멈추는 거고. 됐다, 그죠? 다 만들었습니다. 뭐지?
꺼진 게 아니었네. 있었네. 꺼진 줄 알았는데.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예제는 다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복기를 해보자면 PLC에서 중점적인 건 이거예요. PLC는 뭔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원격 제어한다는 게 입출력 접점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G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고 그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켤지 말지 결정해주고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쪽에서 알 수 있도록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을 해주고 모드버스에서 그걸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 그 관계를 명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PLC 쪽에 사용된 이 메모리하고 또 씬의 설정 같은 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캡처해가지고 이 자료는 조금 보기 좋게 별도로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지금은 들어있다 까지만 해두고 제가 또 나중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두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11편에서 할 내용. 이거는 항상 반드시 그걸 하겠다라기보다는 간이에요. 대충 이런 내용 정도가 있는데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C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C샵에서 RS485 통신으로 그 LS 자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모드버스가 아닌 LS 자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PLC를 제어해보기. 그리고 이번 C샵에서 C샵이 아니고 이번에 노드레드를 또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노드레드에서 RS485 통신으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C샵과 유사하게 PLC를 제어해보기. 그러니까 어차피 요 LS 자체 프로토콜은 근데 순서를 다음 주에는 이거를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LS 자체 프로토콜은 제가 하는 방법 정도만 알려드리고 그냥 자세히는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 LS 자체 프로토콜이 명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주고 받는 것 정도까지만 테스트를 해놓은 상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안 해본 상태거든요. 사여간 뭐 대충 하고자 하는 게 요 정도가 있고 이 둘 중에 다음 주에 하나를 초이스해가지고 하는데 요게 조금 더 유력할 것 같습니다. 노드레드 가지고 지금 C샵이 했던 거를 노드레드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LS 자체 프로토콜은 그 C샵하고 노드레드하고 같이 3시간 동안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와 재밌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게 좀 낫지 않겠는가. 그 다음 이제 쭉쭉쭉쭉쭉 하다가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는 거는 TCP입니다. C샵에서 RS485가 이제 아닌 거예요. 이더넷을 이용해서 모드버스 지금 하는 거는 모드버스 RTU예요. 모드버스 RTU 유선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는 거고 모드버스 TCP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원격 제어하는 것을 해보기. 이거는 11편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 향후에 조금 더 한 2편이나 3편 뒤에 할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중에 하나를 제가 아니면 지금 이 2번을 다음 주에 할 것 C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C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조금 이점이 있잖아요. 2번 이거를 하려면 지금 제가 이 실습 장비를 제가 또 가지고 가서 그래도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데 살짝 좀 지금 귀찮아가지고 뭐를 할지 일단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빨리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번 주 녹한다 라이브 방송이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녹한다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원래대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 진행이 되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오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실 분들은 질문하실 동안에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LSPLC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와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요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어떤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향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활용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계좌 이체라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이 되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후자의 방법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가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떼먹는다라는 단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딱 하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하나 딱 나올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상한 행동만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자면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조회수가 200 내지 300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녹한다의 3시간의 열정이 200원 내지 300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적으로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 방송을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광고 수익을 통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전략보다는 많은 대다수 분들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전략으로 지금 그 수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후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채널 운영을 좀 원활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저리 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의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카카오톡 채팅방 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